안녕하세요, 리치노마드입니다. 여러분의 주식 계좌는 요즘 어떠신가요? 저는 올해 지금 초반에는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워낙 지금 변동성이 심해서 앞으로 어떨 것 같다는 예상은 하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가뜩이나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커져서 머리가 아픈데 갑자기 논란이 두 가지 생겼는데요. 그 얘기 잠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국내 상장 해외 주식 ETF 배당에 뭐 이중과세가 된다는 논란이 갑자기 어저께 뜨겁게 달아올랐는데요. 21년 개정세법이 이제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데 연금 수령 시에 이중과세 된다는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. 연금 계좌에서 해외 주식 ETF의 배당을 이제 받게 되면 배당을 받는 순간 한번 세금을 내고 연금을 수령할 때 또 세금을 내는 이런 형태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정부가 대책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인식이 좀 늦게 됐고 뭐 시스템도 바꿔야 되고 등등등 해서 잘못하다가는 뭐 올해 안에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하여튼 뭐가 좀 복잡하거든요. 특히나 이게 지금 해외 투자했던 그러니까 해외 국내 상장 해외 펀드죠. 이제 해외 ETF들이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연금저축이나 IRP 뭐 ISA에서 이런 상품들 투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. 저도 죄다 여기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틀이 바뀌면 투자에 대한 전략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. 이 과세이연이라고 하는 좋은 효과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정부가 뭐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는데 언제 될런지는 잘 모르겠고 특히나 이게 지금 140조나 되는 해외 투자 펀드들에 해당이 되는 거라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시죠. 기존에는 해외 정부에서 이제 배당금을 과세를 했답니다. 그래서 15%가 떼고 들어오면 한국 정부에서 세금을 일단 환급을 해줬다고 하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증권사가 배당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 형태로 해서 진행을 했고 절세 계좌 같은 경우는 과세 이연을 하게끔 이제 원천 징수를 안 했던 거죠. 이제 이게 그때 이제 21년도에 뭐 이걸 개선하겠다라고 해서 나왔던 건데 현행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된다. 앞에서 설명드린 이런 내용이고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15%를 떼거든요. 근데 우리나라는 14%에 이제 그 지방세까지 해서 15.4%가 떨어지는 건데 이제 국내 세율로 원천 징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좀 복잡한 절차를 거쳤었단 말이죠.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변경된 안은 해외 정부에서 이제 배당금을 과세를 하면 이제 그 돈이 빼고 들어오겠죠. 그 빼고 들어온 상태에서 한국 정부에서 세금 환급을 안 해주는 거죠. 안 해주는 상태에서 증권사는 배당 소득세를 이제 원천 징수가 된 금액으로 들어올 거니까 그대로 그걸 빼고서 투자자한테 주는 형태로 바뀌는 거거든요. 근데 이게 이제 그 실제 저희 같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과세 이연 효과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. 그전에는 세금을 안 내고 나중에 이제 뭐 연금을 찾을 때라든가 ISA를 해지할 때라든가 이럴 때 이제 세금을 내는 형태였는데 그 과세 이연 효과가 소멸돼 버리기 때문에 뭐 어쨌든 소시민들에게 재산을 증식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만들어놨던 절세 계좌들이 그런 효과가 다 사라지는 게 이제 1번 가장 안 좋은 거고 거기에 이중과세 그러니까 15% 미국 같은 경우 15%를 떼는데 15%를 납부하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또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또 나이별로 3.3%에서 5.5%를 또 떼잖아요. 그럼 결국에는 18.3% 아니면 뭐 20.5%를 떼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. 물론 정부도 이제서야 이걸 인지하고 이거를 뭐 나중에 정산을 해드릴게요. 그때는 이걸 안 떼게 해드릴게요.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지금 세금이 증가되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. 기존에는 15%를 납부를 하지 않고 뭐 3.3%, 5.5%만 물론 이거는 그 원금에도 붙기는 하지만 이제 그렇게 내던 것이 15%를 내야 되는 것도 짜증 나는 거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ISA 같은 경우는 이제 면세가 되는 범위가 이제 200만 원까지 뭐 사람 따라 좀 다르지만 거기에 이제 추가되는 게 9.9% 이제 분리과세가 되는데 이게 9.9% 내던 사람은 15%로 5.1%를 더 내는 거고 이 면제받던 게 15% 내는 거는 15%가 그대로 증가되는 거잖아요. 이제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 뭐 이거 투자를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가뜩이나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이런 불만들이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뭐 이제서야 이게 이제 1월 달에 연금이나 이런 거 받아가셨던 분들은 이거 두 가지 다 이제 물어낸 거죠. 어떻게 보면. 이제 그런 케이스가 발견이 돼서 이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런지 잘 지켜보고
목소리를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 막 난리가 난 것 같은데 저도 잘 지켜보면서 저도 당연히 바로 이제 영향을 받거든요. 이제 이런 부분들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. 또 한 가지는 타이거 S&P 500하고 나스닥 100 ETF의 배당 삭감 논란이 갑자기 펼쳐졌습니다. 이건 또 뭔 소리야 하고 봤더니 작년 4분기에 비해서 분배금이 대폭 삭감돼서 지급이 됐다고 합니다. 이제 S&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 분기 배당되는 게 이제 나오는 타이밍인데 분배금이 일부 줄었다. 전년 동기 대비 30% 이상 삭감됐다. 뭐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. S&P 500은 30% 줄었고 뭐 나스닥도 더 빠졌다고 기사가 났는데 조금 더 살펴보니까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지난해 4분기 지급한 것보다 61%가 감소를 했고 아까 S&P 500은 37%가 줄었다고 했고요. 근데 이게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. S&P 500은 그래도 꾸준하게 이게 가는 그건 형태인데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외국 납부세 과세 개편 영향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. 정말 그런가? 라고 보기에는 이상한 게 다른 운용사들은 그대로 지급이 된 거죠. 작년하고 동일한 금액. 또 에이스나 솔이나 다 동일한 금액이 나왔는데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S&P 500도 마찬가지고. 그러니까 여기만 지금 금액이 이렇게 조금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거는 뭔가 좀 이상하다. 뭐 별의별 소리가 다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무래도 점유율 싸움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많이 주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뺀 거다. 뭐 이런 소리도 있고. 뭐 근데 미래세에 대해서는 사실 뭔가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않았고 그냥 이 얘기다 더 할 말 없다 약간 이런 분위기여서 사실 지금 이제 같이 뭐 투자 공부를 하고 있는 저희 리노클럽 톡방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. 이거 딴 데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뭐부터 시작해서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특히나 S&P 500하고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타이거가 그 개인 투자자들의 점유율이 가장 높았었거든요. 그러니 근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사전에 공지도 없었고 벌어졌는데 또 이거에 대한 명쾌한 해답도 없고 그래서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타이거에서 운영하는 다른 ETF들도 이거 제대로 된 거 맞아? 살짝 좀 의심이 가는 상황도 벌어지고 하여튼 좀 이상합니다. 그래서 다른 거 저도 모니터링 하다가 좀 명쾌한 뭔가 분석이 나오면 다시 여러분하고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논란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약간 머리 아픈 날이었는데요. 내일은 좀 더 기분 좋은 얘기, 아니, 내일이 아니라 다음에는 좀 더 기분 좋은 얘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계속 받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